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년 동안 재회 상담을 진행해온 멘탈리안입니다. 지금 인스타그램 DM이나 댓글로 거의 저는 포화 상태라서 지금은 제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제가 직접 상담을 할 때 한 여자분이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께 허락을 받고 사연을 직접 소개를 하고 헤어진 남자친구가 매달리게 하는 원리를 직접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문자를 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자를 짜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스킵하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그래야만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더라도 제가 문자를 어떻게 짜는지 힌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에게 상담을 오신 분은 여자분이셨습니다. 두 분은 2년을 만났고 남자 쪽에서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어서 되게 안달이 난 상태였습니다. 여자 쪽에서는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어 남자 쪽에서 굉장히 애가 타는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관계의 주도권이 여자 쪽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남자 쪽에서 결혼을 포기를 하고 헤어지자는 말을 했습니다. 여자 쪽에서는 자기한테 주도권이 있을 때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면 남자가 오히려 붙잡아왔고 결혼도 남자 쪽에서 안달이 나서 매번 얘기를 하는데 처음 이런 일을 겪으시다 보니까 남자분께 정말 처절하게 매달리셨습니다. 회사에 찾아가거나 무릎을 꿇는 등 굉장히 주도권을 많이 날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남자는 지쳐서 좋은 남자 만나라 라고 얘기를 하고 관계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결국 두 가지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첫째, 날아간 주도권을 다시 한번 높이기. 둘째, 재회하면 여자랑 결혼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심어주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하지 못한다면 재회는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주도권을 높이지 않는다면 남자는 여자를 마지막에 매달린 만만한 사람으로 기억을 하게 되고 결혼 생각이 있다는 걸 밝히지 않으면 남자는 어차피 이 여자와 재회해봤자 결혼까지는 못 간다고 생각을 하며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재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결혼 생각이 있다라는 것, 곧 남자에게 마음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도권을 높이려고 하면 오히려 무관심을 보여야 하니까 저한테는 일종의 이게 딜레마였던 거죠. 저는 그래도 역전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힌트는 마지막에 남자가 남겼던 말에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했던 말인 좋은 사람 만나라. 이것을 저는 명분으로 잡았습니다. 자, 잠깐 말씀드리는 거지만 재회의 과정에선 이 명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상대방이 했던 말 중에 하나를 명분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조금 더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저는 문자의 시작을 좋은 사람 만나라는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다 라고 말하여 주도권을 잡으면서도 상대방 쪽에서 여자 탓을 하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말을 명분으로 잡지 않고 대뜸 그냥 여자가 마음이 정리되었다고 하면 남자는 자존심만 상하고 원망감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분을 잡으면 남자 입장에선 자기가 했던 말이니까 뭐라 할 말이 없겠죠. 그리고 동시에 저는 새로운 남자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질투심을 유발했습니다. 이건 역시 앞에서 남자가 좋은 사람 만나라는 말을 남겨놨기 때문에 뭐라 탓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좋은 사람 만나라고 했는데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해서 할 말은 없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새로운 남자를 사귄다고 한 게 아니라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점입니다. 사귄다고 하면은 남자 쪽에서는 너무 여자에 대한 틈이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또한 아무리 마지막에 남자분이 단호하셨다고는 하나 이거는 여자에 대한 배신감에 가깝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차일피일 결혼을 미루는 모습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여자에게 일부러 자존심을 부리며 그동안 쌓였던 것을 복수하는 심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복수심이나 자존심 같은 것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지 않다라면 절대 생기지 않는 감정입니다. 여자에 대한 미련이나 감정은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결혼에 대한 희망을 심어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도권을 날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뒤늦게나마 오빠의 결혼 생각을 꿈꿨는데 그건 역시 모두 정리되기 시작하는 것 같다 라는 말을 덧붙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자를 통해서 남자 입장에서는 재회를 했을 때 결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도 생기게 됩니다. 자, 이 문자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남자 입장에서는 근 2년간을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시간들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자기가 했던 말 한마디 좋은 사람 만나라 그것 때문에 결혼을 이제서야 결심한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하루아침에 빼앗기게 될 수 있다는 공포심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패닉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세 가지. 1번, 좋은 사람 만나라는 말 덕분에 마음이 정리되었다. 2번, 그 좋은 사람 만나라는 말 이후로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었다. 3번, 오빠와의 결혼 생활을 뒤늦게나마 꿈꿨는데 그건 역시 사라져가는 것 같다. 이 세 가지를 조합하여 문자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의 후기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매달리게 하는 법에 대한 원리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나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도 추후의 영상에서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례들을 앞으로 공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제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갈 때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이해가 가지 않은 상태로 섣불리 움직였다가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패닉에 빠지는 것만큼 나쁜 경우는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멘탈리언이었습니다.